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면 이곳에서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공감도 많이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 나오는 사연들에 뒤지지 않는 일을 겪었거든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저도 여러분과 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워낙 대학 시절에 못 볼 꼴 다 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서로 연애 상담 해주는 건 기본이고 집안 사정까지 얘기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술 마시며 털어놓곤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선 알고 있었어요. 아, 이번 달에도 엄마가 알바한 돈 또 빌려달라는 거 있지? 진짜 미치겠다. 저번 달에도 등록금 낼 돈도 빌려달라고 하셔서 대판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도 참 걱정이겠다. 우리 집 되게 작아.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엄마랑 나랑 남동생 셋이 산다. 넌 좋겠다. 서울 아파트 살아서. 난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 우리 아빠가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셔서 운이 좋았지. 근데 넌 언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지? 중학생 때랬나? 어머니 혼자 아들 둘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 야, 뭐가 힘들어. 밥 한 번 안 해주고 맨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업한다고 엄청 바빠. 엄마가 사업하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맨날 너한테 돈을 빌려? 아,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작게 장사 같은 거에. 친구 사이일 때는 사실 집안 사정이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이야 함께 해줬지만 사실 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귀고 초반이야 서로 불타올라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3년이 지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이대로 헤어져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남편도 그 당시에 회사에 취직해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고 저도 나이도 차고 직장일도 힘들고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수도 남친이랑 곧 결혼할 거래. 이제 친구들 중에선 우리만 남았는데 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피하지만 말고 확실히 대답해줘. 내가 뭘 피했다고 그래. 요즘 계속 야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속을 긁어. 아직 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서 서로 사정 다 알고 물론 알면서도 너랑 사귄 거지만 결혼은 확실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너네 집도 그렇고 너도 아직 여력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헤어지자고? 나 돈 없다고 이렇게 버려도 되냐?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몇 년만 기다려달라잖아. 돈 좀 모으고 안정되면 결혼하자고. 너 월급 받으면 다 니네 어머니랑 남동생한테 다 쓰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게. 난 더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때 진짜 모질게 마음을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헤어졌다면 바보 같은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겠죠. 네, 맞아요. 한 달도 못 가 다시 받아주고 그 길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헤어지자고 할 게 무서웠는지 가진 거 없지만 일단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멋대가리도 없게 하더라고요. 모질이 같던 저는 제대로 된 청혼도 못 받고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이 진짜 개뿔도 없었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스럽지만 거짓말을 좀 해서 남편 길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은 돈 있다고 대충 둘러대고 시댁 상황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 놈 때문이었죠. 내가 가진 돈이 3천도 안 된다고 하면 너네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 한 1억 정도 있다고 일단 말하면 어때? 당장 집 얻어야 되는데 그럼 집은 어떻게 얻으려고? 아님 내가 대출을 좀 받을게. 일단 3천보단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려.
안 그럼 결혼 허락 안 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사업한다고 말해주고. 너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진짜 개인 사업하는 건 맞거든. 남편 놈의 말발에 넘어갔던 건지 그렇게도 그놈과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결혼 승낙도 받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죠. 상견례는 제가 예약한 한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옷을 잘 꾸미고 입고 와서 좀 놀랐어요. 처음에 집에 인사하러 갔었을 땐 후줄근한 옷에 집 상태도 너무 별로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모 뒤에는 도련님이 먼 짐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당당하게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제가 사돈 두 분 드리려고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상견례 때 뭐 준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이거는 바깥 사돈한테 좋은 영양제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이건 안사돈 드릴 화장품 세트예요. 이게 진짜 스코알렌이 든 거거든요. 제 피부 좀 보세요. 제가 이 화장품만 바르거든요. 진짜 피부결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제가 우리 사위를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 아니에요. 값은 좀 나가는데 우리 사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제가 쓰죠. 제가 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씀씀이가 있는 편이랍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은 시모를 꽤 좋게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세련되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을 했죠. 그 덕분인지 암튼 결혼식까지 무난하게 흘러갔고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얼마간의 신혼생활은 좋았어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싶었죠. 몇 달 정도는 시모도 연락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의상 전화하려고 노력했었네요. 그러던 중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올 걸 몰랐던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택배 박스들이 정신없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가 얼른 박스들을 베란다로 치워버리더라고요. 슬쩍 베란다를 봤는데 박스도 많고 무슨 물건들도 막 쌓여 있었죠. 아니, 오면 온다고 미리 전화라도 좀 하지. 대뜸오고 그래. 어머니,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랬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근데 저게 다 뭐예요? 사업하신다더니 쇼핑몰 같은 거 하세요? 아님 물건 떼다 파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 그래. 너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뭔데요? 영양제 같은데 보통 병에 성분 같은 거 다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영양제예요? 이게 여성 전용 영양제야. 여자 몸 따뜻하게 하는데 좋은 거고 암튼 여자한테 참 좋은 약초들만 골라서 넣은 거라니까 내가 3달치 줄 테니까 한번 꾸준히 먹어봐봐.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꾸준히 챙겨 먹는 거 잘 못하는데. 내가 맨날 전화해서 먹으라고 챙겨주랴?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라.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진짜 18K 금이 든 화장품이야. 이거 한 달만 바르면 기미가 싹 사라진다니까? 이거 바른다고 무슨 기미가 사라져요. 피부과가도 안 없어지는 게 기미인데. 너무 과장 광고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거 사신 거면 어머니도 속으신 것 같은데?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바르고 그 꺼멓던 기미가 없어졌는데?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니까 너도 한번 발라보라고. 너 여기 기미 있잖아. 이거 한 달 발라보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라. 자, 어서 가져가라. 그렇게 마음에도 안 내키는 물건들을 한아름 떠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시모가 전화를 엄청 자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은 항상 자기가 준 물건들 얘기였어요.
내가 저번에 준 그 영양제 매일 먹고 있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다음 주에 집에 좀 와라. 다른 물건 좀 더 가져가. 내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게 좀 있다.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주지 말고 파셔야죠. 다 팔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홍보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너 화장품 거의 다 발랐지? 어떠니? 기미가 확실히 옅어졌지? 나한테 얼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사진은 왜요? 그리고 기미 자국 난 거 똑같아요. 바뀐 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눈으로 봐선 몰라. 사진으로 봐야 된다니까? 잔말 말고 사진 보내봐. 아, 그리고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봐.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 없다니까?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고 그러는 거야. 직장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말하긴 좀 그렇죠. 그런 거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물건 주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아유, 매정하긴. 그거 좀 물어봐주면 뭐 어디 덧나니?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험이 좀 도와달라는 건데. 다이아 등급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아유. 아님, 너 친구들 없어? 친구들한테 좀 말해서 팔아봐라. 내가 샘플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다이아 등급이 뭔데요? 어머니 쇼핑몰 사업하시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볼 거면 끊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뭐 말이 많아.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싸한 기분을 느낀 저는 시모가 준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폭풍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다단계 물건들이었던 거죠. 참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어쩐지 물건들 포장도 허술하고 이름들도 다 이상하고 촌스럽다 했더니 왜 진작 의심을 하지 않았던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뻗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와 있던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자기 어머니 다단계 하는 거야? 자기 알고 있었어? 어? 아, 그거 완전히 다단계는 아니고 시스템이 좀 그런 건 알고는 있었지. 근데 완전 사기고 그런 건 아니야. 베란다에 물건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야? 다 어머니 돈으로, 정확히는 자기 돈으로 그거 다 사들이고는 지금 다 못 팔아서 처박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 일단 그냥 둬. 뭐라고 하면 더 난리치신다고. 너가 감당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닌 건 아니라고 당장 관두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그만하게 해야지. 못 감당한다고 그냥 둔다고? 나도 이미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둬. 그럼 어머니가 예전부터 다단계 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고서 나한텐 개인 사업한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히 나 속인 거잖아. 야, 그럼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 다단계 한다고 말해? 그럼 네가 잘도 결혼했겠다. 또 당장 결혼 안 한다고 내뺐겠지.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아, 뭔 사기 결혼이야. 엄마 그거 팔아서 돈 벌기도 해. 다단계가 다 이상한 게 아니야. 유명한 그 건강식품 그것도 알고 보면 다단계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야. 일단 좀 넘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봤자 너만 다친다니까.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남편 놈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몰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 말에 속아서 또 그런가 하고 말았겠지만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 인간 자체에 대해 좀 알았다고 해야 하나. 더 이상은 쉽게 남편 말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태를 파악할 겸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왜 통 연락이 없니? 이렇게 시어미가 전화를 해야겠어? 요즘 아주 며느리살이 한다니까. 너 그나저나 영양제 다 먹어가면서 왜 말이 없니? 좋은 거 같으면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서 팔으라니까. 어머니,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어머니 하는 거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뭐 다단계? 얘가 격떨어지게 뭔 소리야. 이건 프리랜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야. 네가 뭘 알고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다단계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확실하고요.
어머니 그거 당장 관두세요. 그거 해봤자 돈 못 벌어요. 더 날리기만 해요. 네가 뭔데 감히 건방지게 관두라 말아야. 한참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죄를 뿌려? 이래서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시어미 사업에 고춧가루나 뿌리고 잘하는 짓이다. 저는 관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니 맘이지만 저나 재영 씨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어떤 물건도 주지 말고 팔아달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주신 거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매일 몇십 통씩 전화를 해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메시지가 넘어오길래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제 주변은 고사하고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다단계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 시모가 다단계에 미쳐 살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도 다 꼴보기가 싫어서 시댁엔 당연히 발길을 끊었고 6개월 넘게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가온 명절에도 가지 않았더니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엔 안 간다고 쳐도 명절인데 추석에 시댁을 안 가는 게 말이 돼? 너 우리 집이 우습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어머님이 다단계 끊고 베란다에 산처럼 쌓인 물건 처리할 때까진 발길 끊는다고. 너 진짜 매정하다. 우리 엄마가 그거 한다고 너한테 뭐 피해줬어? 심지어 화장품이며 약이며 공짜로 줬잖아. 상견례 때도 니네 부모님한테 선물 딱 드리고 장인 장모님 공짜라고 엄청 좋아하시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렸던 것도 다 거기 물건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지. 사뒀다가 안 팔린 거 준 거겠지. 진짜 넌더리 난다. 그리고 내가 왜 피해본 게 없어? 내가 준 용돈으로 생활비는 안 하고 다단계 물건 사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용돈이야 나랑 같이 주는 거지. 뭐 다 네 돈으로 돼? 용돈 그거 얼마나 드린다고 생색내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용돈 안 드리잖아. 왜 니네 엄마만 주는데? 나도 더 이상 호구 잡히기 싫어. 앞으로 너 혼자 니네 엄마 용돈 줘. 그럼 다단계를 하던지 말던지 난 신경 끌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도 냉전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 문제로 싸우니 인생이 즐겁지가 않고 매일 지치더라고요. 결혼 생활 때문에 제가 더욱 불행해지니 진짜 다 관두고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었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아니, 자기가 파는 물건 너한테 뭔 얘기 들은 거 없냐고 하더니 없다니까 한참 무슨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공짜로 갖다 준다나.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엔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뭐 하냐면서 자기랑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해보자는 거 있지? 엄마, 앞으로 시어머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죠? 뭔 말을 하던지 무시하고요. 시댁에 무슨 일 있니? 네 시어머니는 같이 사업하려면 돈을 먼저 투자하라는데 액수가 엄청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놀라서 너한테 전화해 본 거야. 시댁에 돈 필요한 일 생겼니? 아, 내가 엄마 걱정할까 봐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다단계를 한대요, 다단계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내 말 아셨죠? 걱정 마시고 절대 시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저는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알고 건드렸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씩씩대며 다짜고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가뜩이나 좁아터진 방 2칸짜리 빌라 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서 아주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베란다는 이미 오래전에 꽉 찬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다단계 하자고 한 거 맞아요? 아유 깜짝이야. 아주 인연 끊을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웬 행패야.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돌리지 말고요. 우리 엄마한테 돈 투자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5천만 원을.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다단계에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감히 시어미한테 미쳤냐고? 한 가족 됐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본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부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실에 나다니는 박스들을 다 발로 차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만 못해? 시무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다가 제가 멈추지 않으니까 글쎄 제 팔을 막 핥히는 거 있죠. 얼마나 손톱을 깊게 꽂아놨는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저는 시무를 확 밀쳐버리고 베란다로 가서 거기 있던 박스들도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로 된 건지 깨지는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화상 좀 말려줘요. 저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야, 너 진짜 미쳤냐? 너 나가, 당장 꺼져. 앞으로 내 앞에서 다단계의 다짜만 꺼내기만 해봐요. 그때는 싹 부셔버리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란 작자가 들어오자마자 따져대더라고요. 아마도 제 엄마가 전화해서 한참 하소연했겠죠. 진짜 엄마 집에 있던 박스 다 때려 부셨어? 엄마도 때리고? 너 이거 진짜면 나 그냥 못 넘어가. 참나, 내가 때렸대? 그럼 이 상처는 보여? 이건 말해? 그리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5천만 원 달라는 소리 했다는 건 들었니? 그리고 그놈의 다단계 물건들 다 때려 부셨다는데 속 시원해 해야지 왜 화를 내? 너도 한 통 속이야? 아까워 죽겠어? 말을 해도 진짜 격 떨어지게 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난 니네 엄마 다단계 정리할 때까진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당장 때려치라고 해.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면 나 이혼 생각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시모 문제가 없으니까 남편이랑도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제발 이대로 시모가 정신 차리기만을 바랬죠. 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이혼을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한 선택에 후회 없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가면서 백년해로 해보길 바랬었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마치 폭풍 전야였던 것처럼 조용하던 일상에서 느닷없이 그날이 찾아왔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아파트 앞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작은 용달차가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이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짐을 내리고 있는 용달차 앞에 시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서 시모를 끔뻑끔뻑 바라봤어요.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엄청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왔니? 내가 너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왔네. 대충 버릴 거 버렸더니 짐도 별로 없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아니, 뭐가 뭐야. 나랑 영수짐이지. 영재가 아직 말 안 했어? 아, 너 놀랄까 봐 이사 오고 말하려고 했나 보다. 일단 올라가자. 얼른 짐 옮겨야지. 잠깐만요. 우리 집에 이사를 온다고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요? 왜요? 일단 짐 올리지 마세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짐을 옮기려는 인부 아저씨들을 저지하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짐을 다 끌고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아, 그게 내가 오늘 이사 들어간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세금을 다 날리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셔. 어떡하겠어.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일단 급한 대로 같이 지내야지. 우리 집? 내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무작정 짐 들고 쳐들어왔다 이거네. 멀쩡하던 전세금이 도대체 다 어디 간 건데? 설마 또 다단계야? 아, 나도 미치겠어. 나도 몰랐어, 진짜. 아, 그리고 네 탓도 있어. 네가 물건 다 부셔서 그거 도로 메꿔야 된다고 전세금을 빼서 또 샀대. 너도 책임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사는 하고. 책임은 무슨 개뿔. 너 집에 바로 오지 말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와. 이사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리고 제 허락도 없이 벌써 짐을 옮기는 시모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당장 짐 다시 용달에 싣고 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도로 실어? 아저씨, 12층으로 다 옮겨요. 아저씨, 다시 용달에 실으세요. 이 집에 박스 하나라도 올리면 주거 침입죄로 다 신고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산다는데 니까짓 게 뭔데 안 된다 만다야. 여기가 네 집이냐? 아주 웃기는 애네. 야, 싫으면 네가 나가. 시모는 작은 상자를 든 손으로 저를 팍 쳐버리고는
엘리베이터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남편 놈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건지 이미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짐도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시모 가방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모 핸드폰을 가져다가 카톡을 열어봤죠. 세상에 친구가 5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시모가 짐을 옮겨놓는 사이에 시모가 연락을 나누던 친구들에게 모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용달 아저씨한테 갔죠. 아저씨, 제가 일당 2배 드릴 테니까 짐 다시 다 실어서 원래 오셨던 그 빌라 앞에 좀 내려다 주세요. 제가 이 집 주인이고 전 절대 이사 허락 못해요. 법적으로 일 커지면 여기에 짐 내려준 아저씨도 피해 가실 수 있어요. 그니까 부탁드릴게요. 아유, 보니까 저 아줌마 며느리인 것 같은데 아니 고부간에 해결을 하지 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알았어요. 다시 다 짐 내릴 테니까 나한테 이 문제로 다신 연락하지 마슈.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 보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미친 듯이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쉬지 않고 울려대는데 시모 얼굴이 울상해 돼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짐이 다시 다 내려가고 용달차가 갈 때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대충 일주일 정도 지낼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역시나 몇 시간 후에 제 핸드폰으로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수십 통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친정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며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냈네요. 늦은 밤이 돼서야 다시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곤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지? 엄마 핸드폰으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 보낸 거 너지? 엄마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너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일 다 수습하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엄마가 그거 다 단 게 아니라며. 그럼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너 다 미리 준비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단계라고 그 증거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하려고 준비한 건지 진짜 너한테 진절머리 난다. 내가 다단계라고 하도 말해도 네 엄마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하나둘씩 증거 찾아서 모아뒀다 왜? 저는 시모가 파는 물건들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단계 업체라는 것과 파는 제품들이 아무 효능도 없고 원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기사들을 다 모아놨었어요. 시모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CR도 안 먹혔었는데요. 시모 핸드폰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모 지인들한테 그 증거들을 똑같이 다 보내버린 거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서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우리 집?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넌 그 집에 10원 한 장 안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내 집에 니네 엄마를 데려오냐고. 너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엄마랑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다가 남편 회사로 퀵으로 보냈어요. 역시나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정신개조 좀 해야겠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원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알려주겠지. 서로 힘 빼지 말고 이혼 서류 적어서 네가 법원에 내. 3일 안에 안 내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더 이상은 남편 놈과 말하기도 싫고 진절이 나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3일 기다리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변호사도 부지런히 만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끝까지 제 입장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 엄마 편만 드는 걸 보니까 더는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었고 오로지 이 비정상적인 가족한테서 벗어나려면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진짜 어이없었던 건 3일째가 딱 되는 날에 시모랑 남편이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동료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미치겠네요. 퇴근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거칠게 잡더라고요. 시모랑 둘이 저를 둘러싸는데
둘 다 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런 눈빛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건지 진짜 순간 흠칫했어요. 야, 이 앙큼한 년아.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알아? 그리고 뭐 이혼? 너는 내가 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사람들이 지금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어디서 검증되지도 않은 다단계 물건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줌마처럼 바보인 줄 알아요? 고소는 안 당하는 걸 다행인 줄 알고 환불이나 잘해줘요. 뭐 해줄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당장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밀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시어미한테?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 되고 바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내 집에 빌 붙어 있죠? 내일까지 당장 나가요. 그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아직도 말 안 했냐?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네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줌마, 그거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예요. 내가 결혼 전부터 혼자 살았던 내 아파트라고요. 내가 아줌마 아들 기 살려주려고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데 그 고마운 걸 잘 모르네. 요즘처럼 집 사기 어려운 시기에. 야, 집 있다고 유세냐? 아직 이혼 전인데 내 집이기도 하지. 내가 네가 가란다고 나가야 되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집 전세 내놨으니까 당장 내일 짐 다 뺄 거야. 당장 나가기나 해. 뭐? 집을 내놨다고?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당장 취소해. 난 절대 못 나가. 남편이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남편을 세게 밀어버렸고 남편이 중심을 잃고 철푸덕 넘어져 버렸죠. 말이라도 네 집이라고 해주니까 진짜 네 거라도 된 줄 알았어? 내일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도 변호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또 회사나 친정으로 찾아오면 오늘처럼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니까 똑똑히 알아들어. 그게 네 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나한테 발악할 시간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그럼 누가 그 집 주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잘난 아드님 다시 곱게 반납해 드릴 테니까 둘이 그 대단한 물건들 팔면서 부자 되세요 그럼. 내 집에선 당장 나가시고. 저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악을 쓰는 남편과 시모를 벗어났고 회사 동료들 보기에 창피스러워서 이틀 동안 병가까지 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만 했고요. 제 말을 다 들으신 아버지는 한동안 담배만 피시고 어머니는 흥분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옆엔 내가 그딴 거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알아채고 결혼을 말려야 되는 걸. 바보같이 어디 다단계하는 집구석에 내 딸을 보내서 고생을 시켰네. 아이고. 저도 남자에 미쳐서 남편이 모은 돈 있다고 거짓말하고 잘못했죠 뭐. 내가 내 팔자 꼰 거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잘 생각한 거다.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생각들면 빨리 끝내는 것도 현명한 거야. 소송하는 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어쩐지 신혼집을 새로 안 사고 그 집에서 들러붙어 살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어디서 그런 그지 같은 놈이 사위로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될 때까진 결혼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헤어졌을 때 지금 사는 집이 내 아파트라는 말을 실수로 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들었었나 봐요.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가 두 채셔서 세금 때문에 저한테 증여를 일찍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하긴 돈이 3천도 없던 놈이 무슨 재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결혼 전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죠. 그래도 자기 집인데 이렇게 여기서 신혼집 시작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신축 아파트 매매해서 행복하게 살자. 괜찮아. 다 사정 맞춰서 사는 거지 뭐. 나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서로 직장도 가깝고 딱 좋지 뭐. 역시 내가 자기를 만난 게 하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근데 나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안 돼?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이 집 전세 대출 받아서 구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 사실대로 말하면 왠지 내가 대릴사위 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 그럼 엄마가 장인 장모님 뵙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안 될까? 그래,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다면 뭐 그래도 되지 뭐. 난 집에 대해서 말 아낄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모든 걸 다 지 편하도록 맞춰준 탓일까요? 거머리같이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남편놈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혼 전쟁을 시작했답니다. 역시 제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건 친정 부모님 뿐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협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소송을 거니까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기함을 했죠. 지 돈 한 푼 안 들어간 제 아파트를 무려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도 뭐 생활비 냈고 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지껏 다 맞춰줘가면서 살았는지 지나간 결혼 생활이 후회만 될 뿐이었네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됐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위자료를 받는 걸로 끝낼 수 있었어요. 제 아파트야 당연히 결혼 전부터 저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놈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술 먹고 친정집에 찾아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본 날도 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무시하고 가는 거 봐. 야, 나 좀 보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진짜 엄마랑 못 살겠어. 너무 지겨워.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돈 한 푼 없어서 코딱지만한 반지하 월세 사는데도 그놈의 다단계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나 진짜 미치겠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난 더 이상 당신 집 그 구질구질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나 곧 이사 갈 거니까. 여보, 제발 어디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여보, 가지 마! 남편놈이 글쎄 가려는 제 손목을 잡고는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남자 힘이 워낙 강하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셨죠.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무슨 경찰이야. 제가 이 여자 남편입니다. 가세요. 가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진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남편놈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파트를 나가더라고요. 어휴, 저런 비겁한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는지요. 저는 신혼집 전세를 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얼른 거처를 옮겨버렸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다신 전 남편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직장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가끔 사귀며 다단계며 그런 뉴스를 보면 전 시무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면 아마 제 아파트까지 시무가 담보를 잡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지만 혼자 지내는 지금의 일상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 남자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야 제 자신을 더욱 아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 제일 평화롭고 소중한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요즘 유튜브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른 엄청난 사연들도 많지만 저랑 같은 사연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번 재미삼아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작성해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첫째 언니는 45살, 둘째 언니 43살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언니들이랑 투닥거리면서 싸우면서 지냈기보다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했고요. 3살 연상입니다. 남편은 홀심 후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 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지점을 옮겼고 남편은 저와 같이 있었던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잘 되는 편이고 엄마도 동네에서 카페하고 계시는데 신규 유입 손님도 많고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어요. 그리고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역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넉넉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시댁은 시부가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며 지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하긴 했어요. 특히 언니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라 겨우겨우 잘 설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집 도움만으로 결혼했고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은 말만 하면 언니들이 사다 주거나 언니들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명품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많이 부러워했었죠.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옷방을 뒤졌는데 그 가방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 매는 가방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가방이라 늘 두던 곳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보, 여기에 있던 내 가방 혹시 다른 곳에 치웠어? 무슨 가방? 나 예전에 첫째 언니가 생일 때 사줬던 샤넬 가방, 작은 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남편이 자기 물건 정리하다가 다른 쪽으로 치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항상 여기에 뒀는데.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건데. 다른 가방 들고 가면 안 돼? 친구 결혼식 늦겠는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빨리 가자. 아무리 뒤져도 가방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영 찜찜했지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다녀온 이후 찾던 가방에 대해 또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주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신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아끼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다른 보석함에 뒀나? 서랍에 넣어놨나? 하고 열심히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지난번 안 보였던 샤넬 가방이 생각나서 가방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샤넬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전부 꺼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반지, 지갑, 가방, 원피스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제 물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 전혀 몰랐어요. 아니, 분명 결혼할 때 하나하나 다 챙겨왔는데 신혼집에 오니까 없어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 시모, 가끔 시누이, 그리고 내 친구들 가끔 옵니다. 집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하면 했지 우리 가족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고 가져간다 해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친구들은 와봤자 커피 간단히 마시고 가는 것 뿐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시모랑 신우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옷방을 뒤지고 난리가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안 나가? 옷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여보, 내 물건들이 없어졌어. 물건들이 없어져? 뭐가? 없어질 게 있어? 너무 많이 없어졌어. 전에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했던 샤넬 가방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 성년의 날에 사줬던 목걸이도 없어졌어. 자꾸 물건이 없는 게 이상해서 뒤져봤는데 반지도 없고, 요즘 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도 없고, 심지어 원피스까지 없다니까. 물건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어?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서 정리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없어질 일이야? 처가댁에 두고 오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분명 다 챙겨왔다고. 이상하잖아. 내가 아무리 물건들을 잘 못 챙기는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도둑이 들었으면 내 물건 몇 개만 없어졌겠어? 다른 것들도 없어졌겠지. 왜 내 물건만 없어졌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 말이 좀 그렇다. 뭐가 그래? 오빠 반응이 더 이상하다. 여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 왜 반응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내 물건만 없어졌잖아. 오빠 물건 없어진 거 있어? 아니, 지금 말이 뭔가 좀 그렇잖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가져갔다는 거야? 혹시나 해서 살짝 한번 찔러봤는데 반응을 보니 진짜 시모랑 신우이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 물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여보도 알지? 너 지금 우리 가족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안 보이는 물건들 왜 엄한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 다시 제대로 찾아봐. 몇 군데 보고 없어졌다고 의심을 해? 나 뒤집어 씌운 적 없어. 내 물건만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괜히 펄쩍 뛰는 건 오빠잖아.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가 내 물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뭐? 증거 있어? 증거나 있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러워한다고 다 훔쳐가? 진짜 이상하다, 오빠. 나도 혹시 설마 했는데 오빠 반응 보니 괜히 더 의심 가네? 진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만해라, 진짜. 가져간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며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가져갔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화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건 맞으니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이랑 있기 싫어서 둘째 언니랑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둘째 언니랑 영등포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언니도 시간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 저녁 같이 먹자. 윤지야, 나 지금 너네 신우이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낯이 익는 것들인 거야. 내가 너 생일 때 사준 샤넬 가방도 똑같던데? 그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내가 전에 너한테 준 원피스랑 똑같은 것도 입고 있던데?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신우가 가져갔었네, 내 물건들. 언니, 거기 어디야? 여기 결혼식장이야. 영등포에서 가까워. 너네 신우도 지금 결혼식 온 것 같은데? 지금 식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 주소 찍어줘. 나 지금 당장 갈게. 마침 신우가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 근처 웨딩홀이더라고요. 둘째 언니랑 택시 타고 바로 그 웨딩홀을 갔습니다. 제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첫째 언니와 만나서 신우가 들어갔다던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분명했고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가방 모두 제 물건이 확실했습니다. 샤넬 가방은 특히 요즘 구하기 힘든 제품이고 원피스도 언니가 해외여행할 때 아울렛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물건들로 풀착장한 신우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들어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외쳤던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고 사진까지 찍었으니 할 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까지 체크 안 했는데 제 구두도 신고 있더라고요. 명품이라고는 제가 결혼할 때 선물해준 구찌 가방밖에 없었는데 아주 치장이란 치장을 다하고 가증스럽게 자기 거인 양 입고 다니는 신우가 뻔뻔스럽더라고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남편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증거 보낸다고 하면서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너 지연이 미행까지 했니? 증거 있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사진 찍었어. 사진 잘 봤지?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아니, 너도 진짜 할 일이 참 없다. 너는 시간도 참 많다. 오빠, 이럴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미행한 거 아니고 마침 신우 결혼식 참석했던 식장에서 우리 첫째 언니 지인도 결혼을 했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적당히 해야지, 어? 뭘 적당히 해. 난 모르는 일이야. 끊어. 왜 나한테 난리야, 짜증나게. 증거를 가져오래서 증거를 가져다 줬더니 또 모르는 일이라고 끊더라고요. 화가 나서 신우한테도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제가 보낸 사진 봤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가씨 제 옷이랑 가방 언제 가져간 거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다 제 건데. 중고거래에서 산 거예요. 증거 있어요? 아, 오빠나 동생이나 그놈의 증거 타령은 진짜. 그럼 중고거래한 내역 보여줘요. 아가씨가 샀다는 증거 보여주라고요. 내가 왜 언니한테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해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으니 끊을게요. 가족은 역시 닮을 수밖에 없다고 했나요? 남매끼리 생각하는 것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언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물건인데 어떻게 해야 해? 뭐 지문 검사라도 요청해야 하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없었던 명품이 뿅 하고 나타나. 그리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걸 중고거래에서 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일단 언니랑 근처 육아용품점이나 애견용품점에 가자. 엥? 거기는 갑자기 왜? 요즘 홈 CCTV라고 잘 되어 있거든? 오늘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고 제부 몰래 설치해. 그리고 제대로 터는 장면을 증거로 담는 거지. 발뺌 못하게. 오, 그런 게 있어? 녹화되는 거야? 음성도 나오나? 요즘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 첫째 언니도 애들 어릴 때 그거 집에 설치해두고 집안일하고 그랬잖아. 아, 그렇네. 좋은 생각이야. 주변에 어디 괜찮은 데 있나 검색해볼게. 둘째 언니의 조언으로 당일 홈 CCTV 2개를 구매해서 집에 왔어요. 들어오는 장면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집 밖 복도 쪽에 하나, 옷방 쪽에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려놨어요.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남편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신우 도둑질 사건으로 남편이랑은 대화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집에서 서로 잠만 자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알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단 신우의 도둑질 장면을 제대로 잡으려면 신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거실에 있는 날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전화를 했죠. 언니 뭐해? 아니, 나 이번에 옷장 정리하니까 집에 있는 안 쓰는 가방들이나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도 어차피 쓰는 것만 쓰니까 이걸 엄마를 다시 줄까? 아니면 언니 뭐 쓸 거 있으면 쓸래? 요즘 당근마켓에 올리면 잘 팔린다던데.
당근마켓에 팔까? 고민 중이야. 아깝잖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 뭐. 주말에 뭐해? 첫째 언니네 집에 놀러 갈까? 알았어. 점심쯤에 놀러 갈게. 남편도 들리게 통화를 마친 후 주말 점심 전에 저는 밖을 나갔습니다. 첫째 언니 집에 모여서 휴대폰으로 다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언니, 근데 진짜 오늘 올까? 너 제부 있는 곳에서 통화했다며. 그거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다른 때에는 너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니까 가져갈 거면 분명 오늘 올 거야. 언니만 믿어봐. 내가 진짜 도둑 잡으려고 CCTV까지 설치할 줄 몰랐네. 그래, 어디 뭐 날도둑이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아? 집 안에도 도둑이 살아 숨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현장을 잡아버려야지. 언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핸드폰 어플에 깔려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신우랑 시모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곧장 옷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옷방에 숨겨둔 카메라 소리를 켜고 숨죽여 드렸어요. 아니 오빠, 근데 지난번에 들켰는데 또 가져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식장에서 진짜 곤란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건데. 너는 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고 평범한 거.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져가. 그래야 안 걸리지. 나도 결혼식에 명품으로 다 휘감고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긴 그 원피스는 디자인이 특이해서 알아보기가 쉬웠겠네. 그냥 이뻐서 가져간 건데 조심해야겠다. 이번엔 가져가고 바로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뒀다가 가지고 다녀.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건 나도 몰랐는데 엄청 아끼는 것들이더라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들은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라 괜찮을 거야. 남편은 제가 잘 안 쓰는 물건들 위치까지 알려주며 가져가라고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조용히 액세서리 쪽을 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팔찌 너무 이쁘다. 아들,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거 없어지면 티날까? 잠깐 봐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건 어때? 이것도 예쁘네. 그럼 난 이 팔찌 하나 챙겨야지. 아,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네. 반짝반짝하니. 오빠, 여기 있는 치마들은 언니가 잘 입어? 그건 잘 안 입는 거고.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 위쪽 칸에 있는 건 진짜 안 신는 거니까 거기도 봐봐. 운동화 엄청 많아. 아싸,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개이득. 나 그럼 신발 보고 있을게. 2개 정도는 가져가면 되겠지? 저는 무슨 매장에 온 줄 알았어요. 마치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처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며 하나씩 챙기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제 함정에 잘 넘어가준 시댁 식구와 남편 덕분에 증거 영상은 아주 확실하게 얻었죠. 저는 언니들과 함께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언니 집에 잠시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내가 할 소리야. 가족끼리 단체로 뭐 하는 짓이야? 가져간 거 다시 되돌려놓지 못할 망정 또 식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더 훔쳐가? 오빠네는 좋겠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고소 취하해. 저기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도둑질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가 전화기를 가져가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감빵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일단 내 동생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당장! 처형까지 합세하시면... 합세? 웃기네 진짜. 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변명거리가 남아있나 봐? 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막내 명품에 손을 대? 그것도 증거 있냐 그래서 증거 찾아서 신고까지 해줬더니 뭐?
취하? 감히 지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네 가족은 좀 혼나봐야겠다. 내가 이 영상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알겠어?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신고라뇨. 절도라뇨. 가족?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해프닝 같은 소리 하네. 물건 훔쳐놓고 뭔 놈의 해프닝이야? 제부, 아니, 제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윤지랑 제부 둘이 사실혼 관계라 친족 상돌에 해당 안 돼서 똑같이 절도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 파악이 진짜 안 되나 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대책 없이 신고했을까 봐. 사실 저희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굳이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같이 진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첫째 언니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처형, 죄송합니다. 뭐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여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취하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만 왔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오셔야지. 그리고 왜 물건들은 안 가져왔어? 그냥 오빠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일 줄 알았어? 내가 제부한테 가져간 것들 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혼자 와서 사과만 하면 끝 하려고 했어? 안 되겠네 진짜.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하해줄 줄 알았나 봐. 우리를 물로 봤나? 사람 더 화나게 만드네 진짜. 제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같이 다시 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물건들도 모두 담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탐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해서 며느리 볼 낯이 없구나. 남편, 신우, 시모 모두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물건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면서 펄쩍 뛰고 증거를 대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제대로 된 증거가 있으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취소해주고 싶지 않거든? 결혼할 때도 나 원하는 거 없었던 거 알지? 물론 받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고소 취하 원하면 합의금을 줘. 그럼 취하해줄게. 윤지야, 무슨 합의금이야. 우리 부부잖아. 응, 우리 부부잖아. 근데 오빠가 신뢰를 깨트렸어.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일 생기면? 이번에 확실히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응? 우리 엄마도 동생도 이렇게 사과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굳이 합의금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야. 합의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꼭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취하 안 하면 되니까.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합의금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고소는 취하해줬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신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신우가 자주 명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던 SNS에 저도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제 옷장에서 신나게 명품을 쓸어 담던 영상에 얼굴만 전부 모자이크해서 올렸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은 넣지 않고 이렇게만 썼네요. 홈 CCTV의 중요성. 당연 신우도 남편도 봤을 테지만
아무도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답니다. 신우의 친구들이 제 계정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친구들한테 전부 들통이 났는지 쪽팔려서 스스로 SNS 계정을 삭제한 거 있죠? 시댁 도둑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편 얼굴은 더 꼴보기 싫었어요. 첫째 언니네는 형부랑 조카들도 있어서 오래 지내면 민폐일 것 같아 혼자 지내는 둘째 언니 집에서 당분간 지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지점이라 남편 얼굴 볼 일도 없었거든요. 같은 지점이었으면 부부 사이 좋지 않다고 이상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을 텐데 지점이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도 싹싹 빈 이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긴 싫어서 한 달 정도 별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CCTV 설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어플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 설치했었던 홈 CCTV는 남편이 제거했는지 1번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복도에 설치한 CCTV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심했는데 지난 내역 쑥 훑고 어플을 삭제해야지 싶었는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신혼집을 여러 번 드나들더라고요. 과거 내역을 싹 훑어본 결과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기간은 제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였죠. 그 외도 상대는 저희 회사 대리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대리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시댁 도둑질 사건이 있었던 것도 얼마 전이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 사이에 바람까지 피고 있었을 줄이야.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음성을 켜고 들어봤습니다. 몰래 차 안에서 만나거나 사람 없는 데만 찾아서 데이트하다가 차장님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거의 나 혼자 자취한다고 보면 돼. 안 들어와. 아마 올해 안에는 이혼하지 않을까? 아, 맞다. 혼인신고 안 했지? 그냥 지금도 헤어졌다고 보면 돼.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이렇게 금방 쪽낼 거 결혼을 왜 했어? 그러게, 윤지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할 걸. 잘못 선택했네. 그래도 잘 사는 처가 덕 많이 봤지. 갈라서고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아무튼 이렇게 금방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선물 받는 기분이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배달시켜 먹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하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상간녀는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까지 같이 찍으며 축하한다고 해줬었는데 저를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도둑질 사건은 정말 귀여운 해프닝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한테 업무 관련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내쉰 후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고서 승인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그 건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확인 후에 승인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후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통화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참, 요즘 강대리님 예뻐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연애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알았지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사귄 지는 좀 되었는데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가 더 좋아가지고 표정에서 티가 났나 봐요. 아, 그래요? 몰랐네. 결혼할 때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오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은 어때요? 결혼 생활 좋아요? 글쎄요. 강대리가 내 남편이랑 같은 부서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저 꼭 불러줘요. 내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도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정말 올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녹음해둬야겠다. 녹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 업무 통화할 때는 자동 녹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꼭 오세요, 팀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절 매기는 느낌의 대화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것 말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의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결혼 반대할 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말이 진짜 우리 윤지가 100배 1000배는 아까웠다고. 그 미친 새끼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다 하네 다 해. 죽일 놈 진짜 쳐 죽일 놈. 저보다 더 화가 난 언니들 보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언니 친구가 변호사인 거 알지? 물어봤는데 사실혼 관계여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대. 상간녀가 심지어 같은 회사 사람이고 결혼식까지 참가했다고 했지? 신부 대기실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미친년이야 진짜 그거. 결혼식 하면 진짜 올 거냐고 얘기하는 속내 자체도 아주 까맣고 더러워. 지는 행복하게 살 것 같나? 도둑질하는 시댁에 신혼집에서 바람피는 남자애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든든한 첫째 언니 덕분에 소송 관련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불같은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욕해줘서 속 시원했죠. 소송 전에 상간녀를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10분 정도 지나니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우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 같아요? 짐작 가는 건 없어요? 글쎄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모른 척하는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흥분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또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죠. 나중에 소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핸드폰 음성 녹음도 켰습니다. 나 강대리 남자친구가 너무 궁금한데. 제 남자친구요? 팀장님이 제 남친이 왜 궁금하시죠? 왜 궁금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눈치챌만 하지 않나? 어머, 설마 차장님이 다 말했나?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진짜 가증스럽다 강대리. 그래서 언제 헤어지실 거예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결혼 전부터? 대충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하게 됐어? 차장님이 결혼한다니까. 그럼 그만 만났어야지. 차장님이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꼬셨니? 차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팀장님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무리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도 상대가 유부남인데 그걸 또 받아줬니? 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팀장님은 이제 차장님 사랑 안 한다던데. 굳이 저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이유 따위 알아봤자 정신건강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제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회사 대리랑 바람이 났습니다. 였죠. 그리고 그 증거로 홈 CCTV 증거 화면으로 다정한 그들의 모습을 캡처했고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제 전화기엔 불이 났습니다. 윤지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강 대리는 자기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 어머, 이 차장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지.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날지는 몰랐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화가 다 나네. 신혼집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펴? 그러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당장 그 지점에 찾아가서 뺨이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제자리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너 어디까지 할 셈이야? 뭘? 항상 적반하장으로 화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 인생까지 망칠 거야? 내 인생도 같이 망쳐졌다는 생각은 안 해? 역시나 이번에도 먼저 사과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자 부장님이 나섰습니다. 이 차장이 여기 당당히 와서 소란 피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당당하다고 윤 팀장한테 와서 따지는 거지? 누가 보면 윤 팀장이 바람핀 줄 알겠어. 부장님 말씀에 할 말이 없는 남편은 바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에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 호출을 받아 대표님께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방에 들어가니 남편과 상간녀도 호출을 받았는지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뭐가 억울한지 질질 짜고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윤 팀장 왔어. 앉아봐. 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난리난 게시글 윤 팀장이 직접 올린 게 맞아?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대표님. 제가 직접 올렸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이 차장이 말해봐.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야? 대답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가... 그럼 강 대리가 얘기해봐. 대표님, 그게... 강 대리 울지 말고 얘기해. 내가 강 대리 위로해 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대표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상간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멍하게 대표님 방에서 앉아 있었죠. 아, 내가 진짜 살다 별일을 겪어보네.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다고 해서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불륜만 저지른 건가? 둘은, 아니,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 거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강 대리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 울어야 할 사람은 윤 팀장인데 왜 강 대리가 울어? 억울해? 뭐가 억울해서 울어? 지금 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아주 시끌시끌해. 내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이 차장이랑 강 대리는 이번 주 내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사과는 윤 팀장한테 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얼굴 들고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나도 이 이상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아. 일단 그렇게 알고 둘은 나가서 정리해.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윤 팀장은 잠깐 남아서 나랑 얘기 좀 더 해.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저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있으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견딜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계속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이러려고 어제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너는 진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자기가 남편 간수 못해서 뺏겨놓고는. 뭘 뺏겨? 뺏긴 적 없어. 뺏은 애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연애하니? 그리고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너나 가져.
아, 맞다. 결혼식 참석 꼭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테니까 꼭 나한테 청첩장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가 절대 오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난 기필코 너네 결혼식 찾아가서 깽판 쳐줄 자신 있으니까. 너네가 직접 불러. 알겠지? 아, 축의금은 필요 없지. 그동안 내 집에서 둘이 신혼집처럼 썼잖아. 요즘 숙박비가 못해도 1박에 5만 원은 하는데 너넨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니? 아, 주인 허락 없이 지냈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 농담이야. 하여튼 그것도 꼭 소송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펄쩍 뛰는 둘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속전속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댁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첫째 언니가 몇 명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흘렸더니 금세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신우랑 시모는 도둑질하고 남편은 바람 펴서 잘린 것까지 소문나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못 견뎠는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습니다. 물론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차차 잠잠해졌고 제가 피해자이다 보니 위로해주시는 분들, 같이 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팔았고 현재는 둘째 언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더더욱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저를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합의금 위자료가 나름 짭짤하더라고요. 버티던 회사는 그만 퇴사해버리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두 언니까지 고맙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바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서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속 시원한 결말이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언니랑 베트남 가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